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3월 4일 시작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마다 강원도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평화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제 타격론과 사드 배치 주장의 위험성, 강원 접경 지역 민군 상생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강원도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후보도 속초와 춘천에서 강원도민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강릉과 춘천을 잇따라 방문해 양당 구조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강원도민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도청에 대한 보안 점검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이동형 탐지 단말기를 활용해 점검을 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사전투표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5곳에서 무선 도청기와 몰래카메라, 무선 해킹 등을 탐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후에는 춘천시청 본청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변 곳곳에서 침식으로 모래가 깎여나가고 백사장이 줄어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백사장 11곳에 24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이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한 양양지경 해변. 침식이 진행되면서 수년간 침식 등급 평가에서 심각 단계인 D등급과 침식 우려 단계인 C등급을 번갈아 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해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안도로 건설의 영향으로 침식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강릉 소돌 해변부터 양양 지경 해변을 거쳐 남해 1, 2해변까지 이어지는 이 일대 5.3km 구간을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인 침식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정비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침식 원인을 규명하는 정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원래 설계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관리할 건데요.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행위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연안 정비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안 침식이 심각해 올해부터 새로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백사장은 소돌 남해 1, 2 구간을 비롯해 4곳입니다. 기존에 추진됐던 연안 정비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해변은 7곳입니다. 올해 들어 정부와 강원도가 도내 백사장 11곳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사업비만 24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비 규모는 전국 연안 정비 사업이 29%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바닷속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좁아진 백사장에 모래를 채워넣는 양빈 작업 등이 시행됩니다. 동해안의 침식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도 올해 계속됩니다. 12억 5천만 원을 들여 고성에서 삼척까지 102개 해변을 대상으로 용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년은 추가적으로 기선을 더 추가하여 약 80개 정도의 기선을 추가하여 더 정밀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조사 구간과 정밀 구간 조사로 나뉘어서 하는데 연안정비 사업에 사용될 자료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침식 우려인 C등급과 심각 단계인 D등급을 합한 도내 해변의 침식 우심률은 지난 2020년에는 90%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해는 79%로 낮아져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감사원이 작년에 있던 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해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응시 접수가 끝난 뒤 지역별 선발 인원을 늘려주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전체가 함께 실시한 시험인데 유독 평창군만 감사를 하는 것에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가 공고한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입니다. 20개 직렬에 1,191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접수를 받아
1,593명이 응시했고 8.8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강원도가 돌연 채용 계획을 변경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14개 직군에 134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추가 모집 없이 그냥 선발 인원만 늘린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결혼이나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직 채용해라 이제 이렇게 왔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기존에 이런 사안이 없었어요. 지자체별로 급하게 증원 계획을 올렸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평창군입니다. 추가 선발 인원 134명 가운데 평창군이 40% 넘게 차지했습니다. 모두 54명의 선발 인원을 늘렸는데 처음 계획한 채용 인원 56명과도 맞먹어 사실상 2배로 늘린 꼴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우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을, 사회복지는 3명에서 15명으로 무려 5배가 늘었습니다. 응시 인원에 꼭 맞춰 추가된 직군도 있습니다. 9명이 응시한 토목직은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선발 인원을 늘렸고 5명이 응시한 건축직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경쟁률이 1대1로 맞춰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수와 군수 측근의 자녀가 합격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인원 증원이 채용 특혜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기준인건비 내에서도 충원을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한 2천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좀 많이 돼서 인원을 좀 많이 뽑고 신속하게 배치를 하려고. 응시 접수가 다 끝나고 선발 인원을 늘리는 이례적인 공무원 채용 절차에다 특혜성 채용 의혹까지 더해진 가운데 이르면 한 달 뒤에 나올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석 달 강수량이 평년의 47%에 머물러 봄 가뭄이 우려되자 강원도가 영농 대비 종합 가뭄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일단 299개 저수지에 물 가두기를 추진해 평균 83%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용수 확보 사업비 272억 원과 수리시설 개선을 통한 용수 효율 증대를 위해 396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군과 농어촌 공사의 양수 장비와 송수 호스 등 긴급 양수 시설을 사전 점검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산림항공기의 무사고 운영을 위해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은 항공안전과 관련한 국제안전 기준으로 국내에서 강제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림항공기 임무 수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이 도입을 결정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1971년 이후 모두 37건의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2018년 산불 진화 임무 중 헬기가 한강에 추락한 사고 이후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학 이후 교내 접촉자의 신속한 PCR 검사를 위한 별도의 선별 검사소가 오늘부터 춘천과 원주에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 강원최고 정문 앞과 원주 따뚜 상설 전시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강릉 권역은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3월 7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문자로 통지되고 확진자는 곧바로 보건소로 통보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지난해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명 가운데 10명이 보행자로 이는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경찰서는 오는 4월까지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구간에서 신호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 학기요TV를 통해 시기별 대입 준비와 급변하는 대입 제도 등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이해 등 고1, 2 학생들에게도 진학 로드맵 설계를 위한 기초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의 영상물과 자료는 강옥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방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발표한 빅데이터 기반 강원 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 1월 강원 방문 정체 관광객은 1,194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4.5%로 전국 평균 증가율 2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관광객 증가 원인은 겨울 레포츠 관광활동 증가와 설 연휴, 사적 모임 완화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광지별로는 횡성 태기산이 87%, 동해 한섬해변 126% 등으로 SNS에 많이 노출된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 개발 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평창의 약속 2022 드림 프로그램이 2주 동안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18회째를 맞은 이번 드림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외 청소년 초청 대신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37개 나라 142명이 참가했고 동계 스포츠 체험을 비롯해 K-팝과 태권도,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드림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95개 나라 2,398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이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강원도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2개월째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전망 조사 결과 경기 전망 지수는 8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4.9로 강원 지역보다는 높지만 상승률은 7.7포인트로 강원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